이거는 사실 호르몬이나 혹은 햇빛 받는 거에 같이 합쳐져 가지고 발생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스타트 채널의 한마름 원장입니다. 좀 장마가 끝나고 날도 많이 더워지고 햇빛도 많이 강해졌는데요. 자외선이 피부에 안 좋은 건 다 상식처럼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실 텐데 대표적으로 이제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피부 질환은 정말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피부 질환 하면 뭐 기미나 주근깨가 있을 거고요. 근데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뭐 검버섯 같은 것들도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자, 오늘은 기미랑 주근깨 그리고 검버섯 같은 것들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 좀 알아보고요. 치료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사진을 보여주고 여러 피부 질환들을 구별하라고 하면 의사들도 다 맞추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나마 우리가 좀 쉽게 구분하는 건 기미랑 이제 주근깨 정도를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주근깨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좀 떠올리게 보면 보통 이제 뭐 빨간 머리 앤에서 나오는 앤 같은 이제 중학생 정도의 소녀, 이제 뭐 사춘기 정도의 소녀와 이제 하얗거나 좀 피부는 밝은데 붉은 머릿결을 좀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꽤 정확한 이미지거든요. 주근깨는 일단 좀 유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생겨요. 그리고 사춘기를 지나면 주근깨가 점점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이제 이름처럼 얼굴에 깨를 이렇게 뿌려놓은 것 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피부 톤이 밝고 하얀 친구들, 특히나 이제 백인들은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특징들을 어렸을 때부터 뭐 미디어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내 친구가 그렇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직관적으로 많이 보고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주근깨 같은 경우에는 기미나 다른 피부 질환보다는 좀 보통 구별이 좀 잘 되는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기미는 보통 주근깨보다는 좀 더 크기가 큽니다. 주근깨에 비하면 조금 더 흐리고 좀 뿌옇게 생긴 색소가 얼룩덜룩하게 좀 잡혀 있는 모양이죠. 주근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띠처럼 퍼지듯이 생기는데 기미는 어디 보통 많이 생기냐면 이제 광대뼈라든지 혹은 이마처럼 좀 튀어나온 부분, 햇빛 많이 받는 부분에 생겨요. 보통 이제 30, 40대 자체에 좀 많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호르몬이나 혹은 햇빛 받는 거에 같이 합쳐져 가지고 발생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몸에서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증가하는 시기가 30, 40대랑 또 임신 때거든요. 이 여성 호르몬 자체가 피부에 멜라닌 세포를 굉장히 많이 만들게 됩니다. 이제 멜라닌 세포라는 건 피부에 어두운 색깔을 담당하는 세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단순하게 보시면 멜라닌 색소가 많으면 피부톤이 어둡고 적으면 하얘집니다. 이런 멜라닌 색소가 어느 한 곳에 많이 모여 있으면 그게 색소 질환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멜라닌 세포를 조절한다는 컨셉으로 나온 화장품들이 보통 미백크림과 같은 제품군인데 이건 다른 영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멜라닌이 부분적으로 과하게 모여 있으면 그 부분만 어두워지겠죠? 사실 그게 기미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검버섯 같은 경우는 사실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생기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처음에는 기미로 좀 오인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어두운 부분에 점점점 각질이 생기게 돼요. 이게 쌓이고 쌓여서 시간이 지나면 말 그대로 버섯처럼 좀 자라버리게 되거든요. 의학적으로는 사실 기미보다는 흑자라고 불리는 질환이 있는데 이 질환과는 조금 감별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색소 질환들, 뭐 기미, 뭐 검버섯, 주근깨 이런 것들의 문제는 햇빛을 받으면 이제 광노화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외선은 이런 곳에 멜라닌을 더 쌓이게 만듭니다. 사실 이제 UVB라고 하는 자외선 파장이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자외선이기 때문에 노출되면 없던 색소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요. UVA는 색소 침착을 유지하고 좀 더 많이 생기게 하는 기능도 하게 돼요. 이게 사실 구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환자분들 입장에서 사실 이게 뭔지 중요하지 않죠. 잘 치료만 되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의사들이 이런 것들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사실 이제 모양이라든지 혹은 생기는 시기 같은 것들 중심으로 좀 구별하기 굉장히 쉽게 설명드린 감이 있는데 이런 질환들 자체를 우리가 현미경으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특징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색소가 침착되어 있는 층이 뭐 깊냐 얇냐 혹은 피부 바깥쪽에 각질화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한 뭐 레이저 혹은 약의 선택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바깥층에 각질층이 두껍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피부층을 통과하는 색소 레이저만 사용하게 되면 효과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예요.
통과를 아예 못하니까요. 근데 반대로 색소가 깊숙이 있는데 표면층을 깎아내는 뭐 점제거 레이저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피부층 자체만 손상이 되고 치료는 안 되겠죠? 뭐 회복되는 과정에서 혈관이 생기거나 더 붉어진다든지 하는 부작용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자외선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피부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런 것들이 왜 의사들이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어떤 치료 방법을 동원해야 잘 치료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햇빛이 많이 따가운데 건강에 유의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한바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